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코로나 암흑 속에서 사투를 벌이다 세상을 등진 마포의 한 맥주집에 다녀왔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소주성과 주먹구구식 방역 대책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더 이상 버틸 의지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힘겨운 삶, 절규를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토론입니다. 오늘 토론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또 이 민주당 정부의 편향된 정책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값진 시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최진영 후보 6분 주도권 토론 시작하세요. 저는 그 북핵 대처에 관해서 지금 미국 본토에 있는 그 ICBM을 미국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그 한미의 그 강력한 그 동맹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ICBM을 사용하는데 우리의 그 관여 그 절차와 그 협의 그 과정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미국의 정찰 자산을 한국의 미사일 그 요격 방어 시스템과 연계해가지고 북핵과 그 미사일을 초기에 요격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종전에는 쭉 그 우리나라의 독자 핵무장을 주장을 해오시다가 최근에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나토 방식의 핵공유를 요구하고 또 미국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체 핵무장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핵공유, 나토식으로 핵공유를 하게 되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해서 이제 비핵화 그 외교 협상은 이제 포기하는 게 되고 핵 군축 협상으로 가게 되고, 또 자체 핵무장의 경우는 이 비확산 체제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홍 후보님의 그 입장을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그 미국이 ICBM 사용하는 거를 공유하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ICBM은 대륙간 탄도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중요해야 하는 것은 대륙간 탄도탄이 아니고 북의 핵미사일입니다. 네. 단거리에 날아오고. 나토식 핵 공유 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5년 전부터 주장한 겁니다. 전술핵 재배치하고. 네. 그리고 나토식 핵 공유라는 것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독일의 슈미트 수상이 러시아의 구소련의 핵미사일을 동구권에 배치를 하니까 슈미트 수상이 미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미국에서 거절했어요. 거절을 하니까 슈미트 수상이 미국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 프랑스와 영국처럼 우리도 핵 개발하겠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토의 5개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합니다. 네? 그래서 핵단추를 공유하게 돼요. 그게 나토식 핵 공유입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토식 핵 공유를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슈미트처럼 나토식 핵 공유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도 핵 개발할 수 있다. 슈미트도 그런 방식으로 핵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러시아는 핵 그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나라고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미국의 그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ICBM을 쏘면은 30분이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전략 핵무기만이 아니라 여기에 전술핵을 달아가지고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유럽하고 우리나라는 실정이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되면 핵군축으로 가게 되고, 핵군축 협상을 하게 되면 유엔사 해체라든가 평화협상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 같은 이런 카드를 저쪽에서 가져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일견 듣기에는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사이다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향후에 이것이 우리가 그 핵 협상과 관련해서 다른 이 핵군축 협상을 가게 되면 북에게 굉장한 그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그 윤 후보께서는 전술핵하고 전략핵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ICBM에 올라가는 거는 전술핵이 아닙니다. 그건 전략핵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미사일을 또 원거리로 갈 수 있게 하고 지금 윤 후보 진영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는 네. 이도훈인간 그 사람이 아마 문정권의 사람입니다. 대북 정책을 하던. 윤 후보께서 지금 발표한 대북 정책을 보면 이게 문재인 2기의 대북 정책입니다. 이 대북 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골병을 들고 있는데 윤 후보 진영의 이도훈인간 그 사람이 발표한 이 대북 충분히 정책은 이제 우리 문재인 홍 2기입니다. 후보님의 북핵 대처에 관한 입장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우리 유승민 후보께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 2007년에 박근혜 후보의 핵심 경제 참모로서 줄푸세를 주장하셨고, 이게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정책이었고,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중부당 중복지, 또 2016년에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하시고, 2017년 대선에 출마하실 때는 문재인 후보보다 더 급진적인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자유주의 시장 경제로 좀 돌아온 느낌인데, 이렇게 쭉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이 변천을 해오셨는데,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변화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초 나왔는데. 예. 예? 한 15초는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 줄푸세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중부당 중복지는 제가 나중에 후보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15초 더 주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선진국에서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회주의라고 그러시면 그거는 굉장히 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안 되시는 거고요. 2017년에 제가 문재인 후보보다 더 거기까지 급진적인 시간을 더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유승민 후보께 아까 얘기하던 걸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공약을 많은 정책그룹 전문가들과 저도 참여해서 직접 하나하나 꼼꼼하게 수차례 회의를 해가면서 이제 안을 냈는데, 그 중에 이를테면 어제 외교안보 공약 같은 경우도 큰 타이틀 한 11개에 세부적으로 하면 한 100개 가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청약 5점 가산하는 문제를 이제 제가 베꼈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원래 금년 1월에 우리 하태경 후보님께서 대표 발의한 그 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거는 저는 4년 전에 네. 대선부터 이야기하던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런 공약을, 이런 정책을 계속 얘기를 해왔고, 또 저희는 이거를 누구를 보고 베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전문가 그룹에 있는 분들이 군대를 제대한 청년들을 상대로 일일이 인터뷰를 해서 이걸 지금 모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거의 100여 가지에 가까운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공약을 베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원 후보님께서 지금 자영업자 회복 프로젝트 100조 지원 관련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좀 많은 차이가 뭐냐면, 원 후보님은 100조 원을 투입하는 것을 전부 이거를 재정으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고, 저는 43조 플러스 알파 해서 50조 정도는 재정이고 50조는 금융인데, 이것이 이제 보증대출이기 때문에 보증료 5조로 해가지고 저희는 재정은 50조 들어가는 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조면은 임시특별 목적세의 국채 발행, 그 다음에 예산 조정으로 이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또 국민의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이게 좀 어떻게 이게 안 그래도 저희가 또
다른 것으로 지원해야 될 것이 많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그 100조를 이렇게 집어넣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뭐 충분히 보상해드려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윤 의원님께서 제 공약을 네. 제대로 안 보고 지금 하셨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제 그러니까 베낀 공약은 거는 아니네요. 손실보상이 이미 네. 유승민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50조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네. 당장 쓰러져가는 자영업자들의 이미 발생해 있는 손실을 네. 가급적이면 이거를 우리가 보상을 좀 해주자. 그 이후에 경쟁력 강화 기금은 매년 10조씩. 좋습니다. 그러면 그리고요. 손실보상을 해주는 그 조사와 기준은 어떻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까? 뭐 그거는 말씀 좀 주시죠. 그 점이 바로 지금 정부와의 차이점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상을 해줬을 때 이게 혹시 임대료로 다 들어가 버릴지 네. 아니면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계산을 해가지고 네. 우리 고통 분담을 하면서도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이후로 제기할 수 있는 정확한 정책을 짜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IMF 때 우리 공적 자금 조성하고 쓰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도 중요하고요. 어떻게 쓸 거냐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네, 시간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안성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각종 현안에 관해서 후보들의 의견을 활발하게 나누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유익한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랜 정부 조직 경험으로 어떤 일이라도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짚어내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제가 집권하면 분야별로 최고 전문가를 뽑아서 실력 있는 정부를 만들고 역동적인 경제를 일궈내겠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더 준비하고 단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